다우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길리어드사에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가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한 치료 관련한 목적에서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을 폭발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바닥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다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개인들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ETN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또다시 거래 정지가 일어났고요. 괴리율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TN이라는 선물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ETN 상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투자 중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느낌들까지 딱 받게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나스닥은 장중에 한번 흔들거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다우지수는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무려 3% 랠리를 보여줬다. 2.9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의 재개, 이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건강한 미국인들은 일하러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또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것은 주지사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가 뭐 뻥장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증시를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던 상품인데, 이게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에 환자들에게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결과 대다수가 발열, 호흡기 증상이 빠르게 회복이 돼서 일주일 내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기대감들이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가 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물론 이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죠. 아직까지는 대조군이 다 나오지 않았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했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시험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어쨌든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연구 상황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길리어드 주가가 시간의 거리에서 16% 이상 뛰어올랐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얼마만큼 큰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어느 정도 효과를 계속 입증할 수 있다라면 이제 그 FDA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이 이런 그 치료제 목적의 그런 상품화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보통은 이제 임상시험 이후에도 허가가 나기까지는 6개월 또는 1년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 상황이 매우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켜가지고 빨리 만들어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바라는 게 빠른 종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뛰어오르긴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 길리어드는 길리어드고, 렘데시빌은 렘데시빌이고,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이제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클레오시드라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해서, 지금 파미셀이 이 시장 점유율이 약 70% 정도가 되죠. 70, 80, 요 정도. 거의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 70,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파미셀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은 이제 에볼라 관련한 부분, 이게 렘데시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이죠. 이제 콜로로킨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구분이 이렇게 딱 지어지게 되는데, 이 렘데시빌과 관련된 주식이 바로 파미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로로킨 관련한 부분이 바로 신풍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 이노비오라는 이 기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백신 개발 또는 치료제 개발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렘데시비르라는 이 상품과는 관계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렘데시비르하고 관련 있는 기업은 현재 파미셀이 유일하다라고 일단 보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파미셀이 생산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장 점유율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거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렘데시비르와는 관련이 없이 멀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쪽 부분에서도 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가 주목을 받게 됐고요.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는 파미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파미셀의 주가는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 뭐 많이 질문이 있었었죠. 이 현재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 지지선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라면 주가는 다시 데드크로스를 통한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기대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듣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미셀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더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갭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아직 확정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동요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하는데 좋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온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장이 바닥이라는 배경인가 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 사전에 밑밥으로 깔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기금의 매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급의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늘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급을 볼 때 시장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진입을 하는 애들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근데 이 연기금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연기금이 매수라는 것은 시장의 바닥, 지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수급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외국인들이 그때서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따라서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수급의 어떤 정상적인 기대감으로 본다라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막 치고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 또 해외 시장에서 뭐 방금 렘데시비르 같은 그런 어떤 호재라든지 또 경제 활동의 재개라든지 좋은 소식들이 일단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개선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은 인버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수익 난 것을 팔아먹고 빠져나가고자 하는, 즉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많이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면 또 약간의 공방전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나는 매수, 너는 매도 이렇게 되는데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아래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갔던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나가는 것인데 이번엔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 시장의 수준은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왜냐면 기업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줘야지 주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의 가치 외 시장의 어떤 현재 위치를 대입해 본다라면 그렇게 높은 그 낮은 수준의 바닥 수준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거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시장의 가치도 같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입장은 국내 주식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시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보통은 이제 국내 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증시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방침을 밝혔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또는 정부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괴리율이 30%가 넘는 원유 ETN 세 종목이 거래 재개 하루 만에 다시 정지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원유 ETN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사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덜컥들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뒤에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유 붙어있다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져 거래 정지가 됐었던 WTI 선물 관련 상장지수 증권 ETN 3개 종목이 다시 정지가 됐다 뭐 해가지고 이 거래소가 정해놓은 괴리율 한도를 넘어서는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지금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원유 ETN이라는 이 상품은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채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상장 지수, 이거는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요, 만기가 있어요. 채권처럼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만기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시점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청산이 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식이 없어진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 롤오버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요.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는 그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롤오버라는 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롤오버가 뭐냐면 만기를 시키지 않고 다음번까지 가겠다. 한 번 더 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롤오버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 그 한 번 더 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돈 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굉장히 껄끄럽고 또 이 괴리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괴리율은 기초자산에 대해서 현재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나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괴리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갔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현재 시점도요. 신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50%, 그 다음에 QV, 이게 농협이죠. QV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31.4%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66%, 아직도 높은 거예요. 이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이에요. 기초자산 대비해서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근데 괴리율이 50% 벌었다. 그럼 1,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당장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괴리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괴리율이 내려가거나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격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괴리율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괴리율이 너무 높게 된다라면 그냥 무조건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이 괴리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이것이 괴리율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거래 재개를 풀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높아진 이유는 일단 매수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유를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쪽으로 보세요. 다른 쪽으로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또 다른 상품으로 보셔야지 지금 그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또 선물 ETN 쪽으로 이렇게 원유 ETN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족족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일단은 좀 알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원유 가격이 언젠간 올라가겠지. 물론 이제 이 만기 기간이, 최종적인 만기 기간이 멀리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냥 에라 장기 투자 할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그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괴리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생각도 지금 원유 이 괴리율이 90% 이상 발생했던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가능해진다. 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성된 가격에서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만기 때까지 장기 투자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5% 정도대의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률이 15%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런 것도 이제 각 상품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적은 수익률이 아닌 그 부분을 또 올려야지 된다는 부담감도 있겠고요. 또 그래봤자 본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괴리율이 높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N에 투자 중인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일단 뭐 큰 충격이 없다 그러면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게 만회가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죠. 신규 접근을 말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롤오버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괴리율이 높다는 부분, 만기에 청산이 됐을 경우에 내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 사이에 사고 파는 것 같은 경우는 당장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런 만족할 만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그 성취감을 좀 달성했다라면 매도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통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저 아래쪽에서 사셨다거나 뭐 괴리율이 없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일단은 좋지 않다. 좀 일찍 선침해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뭐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신중을 가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램데시비르 효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우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드렸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좀 떠들썩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입증돼서 실제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데시비르에 대한 수혜는 파비셀이 지금 현재로서는 독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관해서 뭐 신풍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이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제라는 그 줄기는 같지만 그 램데시비르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미셀이 유일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온 이유는 이제 연기금들의 그런 매수를 통해서 증시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외부적인 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런 공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기관들이 받아준다라면 증시는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N에 대한 부분들, 지금 또 거래 정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면 매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위험하다, 괴리율이 높고, 또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하겠다, 원유 가격 뭐 막연하게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는 괴리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롤오버가 되는 것에 대한 비용 발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통해서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이렇게 뭐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들 쪽으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TN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선물 이런 것들은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귀 조금 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자신의 어떤 트레이딩 그 전략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자, 대세라는 것은 친구와도 비슷하다. 네. 지금 보면은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물론 이제 그 대중이 하는 것과 반대로 또는 뭐 전체적인 흐름과 반대로 또 뭐 시장과 반대로 뭐 이렇게 움직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시장은 어느 순간에도 옳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은 5다 라고 시장이 말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세라는 대시세, 이 추세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라고 아무리 내가 외쳐봤자 시장이 5라고 하면 그것은 정답이 5가 되는 겁니다. 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생각보다는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큰 기대감들을 좀 주말 동안에 행복한 꿈들을 많이 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요. 주말 동안에 또 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결과로 계속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